안녕하세요. 최재봉의 마케팅 톡톡입니다. 오늘은 2020년도 유튜브 운영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부제로는요, 누구나 1개월이면 구독자 1,000명 만들 수 있다. 만약 이런 방법이 있다면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볼만 하겠죠. 네. 2020년도에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오늘 알려준 방식대로 한번 진행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눈에 띄게 구독자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구독자가 폭발해요. 이런 댓글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어떤 내용인지 볼게요. 저희 언니가 이걸 보고 노력해서 2주일 만에 구독자가 1,053명이나 됐어요. 저도 이거 보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올린 유튜브 구독자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그걸 보고서 이렇게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유튜브 시작한 지 한 달쯤 넘었는데 교수님 영상 보고 나서 도움이 정말 많이 됐어요. 최근 열흘 사이에 구독자가 300명이 넘게 늘었습니다. 너무 축하드릴 일이죠. 또 한번 볼게요. 유튜버 한 달째 구독자가 657명 달성했습니다. 전부 대표님의 영상을 열심히 봤더니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올라왔습니다. 또 대박! 교수님 지금 37만이 넘었습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이런 댓글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과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을까요? 제가 유튜브 구독자 수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시리즈로 올려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직 시청 못하신 분들은 위를 클릭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컨셉이 명확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유튜브를 촬영하시고 또 올리시는 분들 중에서 구독자가 많이 안 늘어나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컨셉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이따 한번 확인해 볼게요. 두 번째, 영상을 짬뽕해서 올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혹시 유튜브 촬영하면서 일상 브이로그도 올리고 먹방도 올리고 그 다음에 자신의 전문적인 내용도 올리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데 이렇게 짬뽕해서 올렸다가는 구독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초기에 집중해서 올렸다. 우리가 시골에서 경운기를 돌리는 걸 보셨죠? 초기에 천천히 돌리면 결코 시동이 안 걸리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막 돌려야지만 경운기에 시동이 걸리는데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에 영상을 올릴 때 이틀에 한 번꼴 또는 하루에 한 번꼴은 계속해서 올리게 되면 그게 핵이 폭발적으로 뭉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SNS나 카페에서 영상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퍼지는 영상이라는 건 뭐냐면 내용이 좋아야겠죠. 그리고 작업도 좀 시작을 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카페에서 또 글도 올리고요. 또 본인의 SNS 채널에서 자기 유튜브 채널로 사람을 유도시키는 그런 마케팅도 전개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유튜브 알고리즘을 끊임없이 공부를 했다는 거죠. 단순히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썸네일을 어떻게 해야지만 클릭률을 높일지 또는 제목을 어떻게 정해야지만 연관 동영상에 올라갈지 또는 영상이 상위에 노출될지 이런 것을 끊임없이 공부를 했다는 거죠. 혹시 아직까지 구독자가 안 늘어났다면 이 5가지를 명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부 유튜버 사례로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분께서는 주부 유튜버가 되고 싶어서 찾아오셨습니다. 초기에는 컨셉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제가 컨셉부터 제대로 잡아드렸는데요. 결과가 이렇습니다. 2개월 전에 개설을 했는데 컨셉이 애매했고요. 그 다음에 구독자가 1개월간 50명 정도 늘었습니다. 네, 많이 늘은 건가요? 네, 대다수가 지인들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을 구독하면 50명 정도는 구독이 되겠죠.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로 1개월 만에 50명 정도가 구독이 됐습니다. 세 번째는 컨셉을 명확히 정한 후에
1개월 만에 구독자가 얼만큼 늘었다고요? 네, 1700명이나 늘었습니다. 물론 1개월 한 10일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1000명 부목 구간을 이분은 활용했습니다. 제가 1000명이 될 때 부목 구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은 거기에 맞춰서 컨텐츠를 아끼고 있다가 이때 빵 터트린 거죠. 그래서 며칠 만에 700명이 확 늘어난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주도학습TV 범킹맘이입니다. 초기에는 범킹맘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계셨죠. 그래서 이렇게 후기를 써주셨는데요. 대치동에서 수능 영어를 가르치던 제가 아이를 낳고 쉬다 제가 잘하는 분야를 여러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생각이 생겨 유튜브에 공유해볼까 하는 마음은 많았으나 컴맹이고 기계치인 제가 그 한 걸음 내딛는 것에 참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을 만나고 나서 약 3주 만에 구독자가 50명에서 몇 명이요? 340명이 되는 걸 경험하며 이걸로도 행복해지는 저에게 교수님께서는 유튜브에 공유하는 것으로 끝나는 나무가 아닌 큰 숲을 보는 눈을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 저는 행복함에 가슴 두근두근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배운 대로 정진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래서 이렇게 자기주도학습TV 범킹맘이라고 해서 현재 구독자가 1700명이 넘었습니다.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는요, 아들이 나와서 이야기 형식으로 유튜브를 촬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집중도가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엄마가 직접 나와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그런 채널로 한번 컨셉을 잡아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브이로그도 하고요. 스키장 간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요. 이렇게 짬뽕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구독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한 가지에 집중을 했습니다. 이분은 자기주도학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채널 컨셉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키우면서 자기주도학습만 해도 공부가 상위권 안에 들어가는 것을 이분은 직접 체험했고 그 체험한 내용을 엄마들과 공유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든 거죠. 그 전에는 브이로그 형태였는데 이제는 강의 형태로 정보를 주는 형태로 촬영을 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중심으로 유튜브를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 유튜브 구독자가 안 늘어나신다면 내가 좋아하는 것만 이야기하고 좋아하는 것을 보여주면 구독자가 자연스럽게 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이분은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남이 듣고 싶은 정보성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아까는 이야기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정보성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네, 2020년도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분들 또는 지금 유튜브를 하다가 좌절하신 분들, 오늘 요약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걸 한번 명심하셔가지고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마케팅 톡톡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신청 꼭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